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여러분과 자동제어의 과도응답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수업을 나가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과도응답이라는 게 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응답이라는 건 여러분 출력이죠, 그쵸? 우리 시간, 출력을, 응답을 시간 응답 특성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시간에 대한 응답 특성에 대해서 나타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뭐냐면 출력을 우리가 시간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소리고요. 얘는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 생각할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과도응답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상응답이라는 게 있다라고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 특성이에요. 그렇죠? 시간에 관한 응답 특성, 출력 특성이다 이건데 과도응답이 있고 정상응답이 있다라는 거고 얘는 과도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로에서 공부하셨었죠? 과도응답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어떤 정상 상태까지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을 말해요.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과도응답이라고 할 거고요. 말 그대로 정상응답이라는 건 정상 상태 도달한 후의 응답, 출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상응답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번 장에서 2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얘는요. 3장에서 알아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출력을 C라 할게요. 얘가 정상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 1요. 1을 정상값이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한번 지연 요소들에 대해서 전달함수의 지연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지연 요소 중에서 어떤 지연 요소가 있었어요? 1차 지연 요소. 여러분 우리 앞에서 회로에서 전달함수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우리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가 얼마였었죠? t s 플러스 1 분의 얼마? k 형태. 그쵸? 얘가 어떻게? 전달함수의 1차 지연 요소고요. 그쵸? 그 다음 어떤 지연 요소? 2차 지연 요소가 있었었죠? 2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됐었어요? s제곱 플러스 2 델타 또는 제타라고 쓰죠? 오메가 n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이에요. 얘는 2차 지연 요소, 얘는 1차 지연 요소고요. 여기에 얘가 1차 지연 요소 또는 2차 지연 요소 이렇게 어떤 요소예요? 지연 요소입니다. 지연 요소. 지연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얘 여러분 1을 정상값이라고 했을 때 이 1차 지연 요소와 2차 지연 요소는 입력을 가한 후에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1차 지연 요소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값에 도달할 때 시간이 지연된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1차 지연 요소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지연 요소 2차 지연 요소는 여러분 지금 전달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S제곱 2델타 오메가 n S 오메가 n 제곱의 오메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요런 함수 봐볼까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라는 우리 복수함수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요 놈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결과가 얼마가 됩니까? 이 녀석은요. 얼마? 사인의 오메가 t네. 그쵸? 우리 라플라스 변환 꼭 공부하셔야 되죠. 그쵸?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사인 오메가 t예요. 그쵸? 볼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 s제곱 오메가 제곱에 얼마? 오메가 형태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도 우리가 사인처럼 그렇죠? 진동을 하면서 정상값에 도달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2차 지연요소 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폭을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작아지게 그렸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값에 의해서요? 가운데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얘가 없다 해볼까요? 가운데 값 S의 1승의 개수가 0. 다시 말하면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S제곱 오메가 제곱의 오메가 형태가 되겠죠? 이때는 같은 진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동한다는 거예요. 또는 요 가운데 값에 의해서 요 진폭이 점점 제가 그려드린 그림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요 가운데 S 1승의 개수에 따라서 진폭이 점점 어떻게 되는 커지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작아지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차 지원 요소 또는 2차 지원 요소는 요런 정상값 지금 도달한 게 여기네 그쵸? 시간이 여기 이후로 정상값에 도달했잖아요 그쵸? 얘를 가지고 시간이 여기 이후를 가지고 우리가 정상 응답이라고 할 거고 요 정상값에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우리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과도 응답이라고 한다 라고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연 요소 특히 요 이번 장에서는 2차 지연 요소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제가 2차 지연 요소 공부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근데 2차 지연 요소의 과도응답이니까 과도응답은 어떤 정상값에 도달하기 전의 응답이잖아요. 그쵸? 여기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 부분 시간. 그럼 여러분 얘는 어때요 지금? 정상값에 도달을 하죠. 그쵸? 이렇게 쭉 정상값이 안정이 됐죠? 왜? 진폭이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건 뭐냐면 지금처럼 어떤 제어 시스템이 진폭이 작아져서 정상값에 도달하는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폭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정상값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상값에 이렇게 도달하는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 진폭이 점점 커져서 정상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불안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지연 요소는 제가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지연 요소지만 진동을 하지 않고 그쵸? 요렇게 또 정상값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2차 지연 요소도요. 그래서 2차 지연 요소 결국 정상값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못하는지 즉 안정한지 불안정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안정하지만 진동을 하는지 진동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누굴 가지고요? 전달함수의 식을 가지고 알아볼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번 장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인트로부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과도응답이라는 것보다 어떤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응답을 과도응답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뭘 알아본다? 정상값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않는지 즉 안정한지 불안정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진동을 하는지 진동을 하지 않는지 그쵸?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